안녕하세요. 수루인 훈쌤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한 가지 교육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나 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인문학과 함께하는 부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체험축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성장여행 소행성이라는 행사였는데요. 앞글자를 따서 소행성이라고도 했고요. 소행성하면 떠오르는 인문학 작품 있지 않으신가요? 네, 보시는 것 같은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인문학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11개의 부스를 운영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아주 다채롭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랑 전체적인 네이밍, 컨셉을 정하면서 특히 여기 포스터에 있는 어린 왕자 여우의 뒷모습 보이시죠? 저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제가 밝은 느낌의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왕자와 여우의 뒷모습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여러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이미지를 일부분 조금 편집을 해서 이렇게 포스터에 실었고요. 총 부스는 11개였습니다. 부스별로 특징은 어린 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장소와 인물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스 제목에 교구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 왕자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중심된 장소, 인물, 배경,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스별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부스별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서 미션을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도장 찍는 스탬프 여권인데요. 체험을 5개 이상을 했을 때는 기념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스에 대한 안내와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별로 체험 도장도 일일이 제가 이미지를 따와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어린 왕자에 실린 이미지들이 전부 다 이제 저작권이 없더라고요. 생택지베리가 사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 없이 편하게 이런 이미지들을 얻어서 도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점등인, 주정뱅이, 사업가, 지리학자, 왕, 허영쟁이, 기타 등등 실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도장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에 맞도록 우리 선생님들 명찰표나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을 했고요. 안전요원 명찰표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 보조 배터리였는데요. 보조 배터리에도 소행성 이미지를 편집을 해가지고 입혔습니다. 이번 행사 때 쓰인 리플렛입니다. 스탬프 여권 겸 안내가 되어 있는 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가 회차별 시간표가 주어져 있고 부스별로 체험 도장 찍힌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어린 왕자의 명대사를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11개의 부스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스는 다른 부스와 다르게 실내에서 우리마루 1층의 인문학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번 부스는 다른 부스처럼 어떤 로봇이나 교구를 활용하지 않고 순수한 인문학 그 자체, 즉 어린 왕자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주고 이야기의 배경, 사건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다양한 퀴즈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스가 어떻게 준비되고 활동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사진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저녁에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운영본부 부스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개의 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당일날 비가 올지 안 올지 조금 반반인 상황이어가지고 혹시 비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부스별로 간격을 좁혀가지고 최대한 비가 오더라도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까
실릴까봐 이렇게 꼼꼼하게 부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저희 에듀테크 지원부의 부장님이십니다. 케이블 타이가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들 살에 실릴까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하고 안전상 혹시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노리마루 정문에 설치된 큰 현수막이고요. 다음날 아침이 드디어 이렇게 밝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부스가 준비된 모습이고요. 첫 번째 부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린 왕자 작품 세계로의 초대라는 부스였는데요. 어린 왕자 작품 세계로 초대된 당신, 퀴즈를 통해 어린 왕자를 알아가는 미션. 이 부스만큼은 다른 부스처럼 1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없이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의 생애라든지 세계관, 이야기 줄거리, 배경, 기타 등등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가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어린 왕자 이야기를 같이 알고 체험에 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기획이었습니다. 이 1번 부스 체험 활동을 마치면 이렇게 부스 1 확인란에 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떠나갑니다. 소행성으로. 2번 부스는 어린 왕자의 장미 찾기라고 해서 부스명 제일 앞에 보시면 장소와 인물이 있습니다. B612는 어린 왕자가 살던 소행성이고 거기서 중심된 인물이 장미죠. 레고 위두라는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소리 센서랑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해가지고 로봇이 장미를 찾아서 소리를 내게끔 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간단한 코딩도 체험해보고 이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학부모도 학생도 즐겁게 참여하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부스 2도 마찬가지로 체험을 하면 이렇게 관련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부스 3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 325의 왕입니다. 여기서는 터틀봇이라는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터틀봇이 기능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카드 코딩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미션을 해결했습니다. 이 미션 또한 마치고 나면 이런 왕과 관련된 스탬프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 부스 4번입니다. 허영쟁이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줘 AI야, 이런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소행성 326에서 만난 허영쟁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로봇은 햄스터라는 로봇인데 사실 여기서 햄스터라는 로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햄스터 바로 위에 얹혀진 저 인공지능 카메라, 인공지능 머신 비전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진짜 여우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허영쟁이에게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여우를 찾아가는 그런 미션입니다. 참고로 이 부스가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하죠.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즐기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인공지능의 원리라든지 머신비전 원리 같은 거를 놀면서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허영쟁이 관련된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요. 부스 5번에서는 소행성 327에서 만난 주정뱅이입니다. 어린 왕자의 금쪽 상담소 주정뱅이 치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앞서 살펴봤었던 햄스터 로봇인데 여기서는 이제 햄스터 로봇의 미로 찾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미로판에서 햄스터 로봇이 집게를 가지고 주정뱅이에게 술 대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배달해주는 그런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주정뱅이라서 이거를 조금 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부스도 체험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주정뱅이와 관련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스 6번은 펀펀 행성보물 탐사대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고요. 소행성 328에서 만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가가 보물 탐사를 하기 위해서 네오신카라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미션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원리라든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센서 값에 따른 조건으로 어떤 코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한 그런 코너입니다. 역시나 이 코너도 즐겁게 참여를 마치고 나면 이런 사업과 관련된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스 7번은 소행성 329에서 만난 가로등지기,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가로등지기 점등인의 이야기 아시죠? 여기서는 카미봇이라는 로봇을 활용했는데요. 카미봇 로봇이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특히 LED 기능이 다른 로봇들보다 조금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점등인과 관련된 행성에서 제격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카미봇을 활용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미션 해결을 한 뒤에 LED 불빛을 켜게 하는 그런 미션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미션도 해결하고 나면 점등인과 관련된 스탬프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스 8번은 소행성 330에서 만난 지리학자. 지리학자에게 지금까지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
한테까지 찾아온 과정을 길을 설명해주는 미션입니다. 여기서는 스피로 SPRK라는 교구를 활용을 했고요. 어린 왕자 이야기 순서상으로 해가지고 맵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길을 알려주는 미션입니다. 각도기나 자아 등을 활용해가지고 미리 계획을 하고 그걸 다시 코딩을 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면 지리학자와 관련된 스탬프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지구에서 만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며봤습니다. 지구에서 만난 조종사, 그래서 조종사의 미션 수행과 우당탕탕 로봇 축구입니다. 그래서 엠봇이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로봇 축구를 한 활동인데요. 단순히 무선 조종 기능을 이용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코딩을 배우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로봇을 조종하고 로봇 축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때 또 한참 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관심도가 높았고 인기가 많은 부스였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면 이런 관련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스 10에서는 지구에서 만난 여우야 어디 있니라는 부스입니다. 이 부스에서 사용된 교구는 비봇이라는 로봇입니다. 아마 영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실제로 만 5세 이상 유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교구입니다.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순차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구고요. 언플러그드 교구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습지의 안내를 받아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역시나 체험을 마치면 이런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스 11번은 지구 친구들을 위한 음악 연주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지구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지구에서 만난 중심 인물들 외에 그 외 친구들을 한데 묶어서 메이키라는 교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고 음악 연주를 하는 그런 미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떤 로봇 교구보다는 조작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체험을 모두 마치고 나면 체험 관련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11개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해보니 결과적으로 초등학생 비율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재밌었다고 골고루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많았던 건 이제 로봇 축구 관련된 내용이 가장 재밌었다고 응답이 있었고요. 만족도는 그렇다가 95.2%. 네,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고요. 체험활동 수준도 85.7%가 난이도가 적정했다고 했고요. 체험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78.6%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관식 응답에도 나지만 시간이 모자랐다. 이 말을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말로 적어주셨더라고. 너무 재밌는데 오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친절도는 몇 %는 100%네요. 모두 친절하게 응대를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체험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95.3%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주관식 답변들입니다. 체험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다 못해서 아쉬웠다. 유익한 거 흥미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주셨고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즐거웠습니다, 유익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일단 빼고 몇 가지만 선별을 해봤거든요. 체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2시간 안에 체험을 다 못해 아쉽네요. 11개 부스를 다 체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소리까지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초등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좋았고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 수준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빠르게 프로그램을 완수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그리고 외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모든 교육과정은 특히 초등에서는 놀이 중심으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봤고 특히 이번에는 어디에서도 시도가 없었던 인문학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체험 자주 해주시고 이틀씩 해주세요. 하루 만에 너무 짧아요. 아까 그 운영 시간이 짧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또 좋은 말로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기획을 잘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공지능 관련 활동을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부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11개였지만 또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이 더 다양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져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미션을 완료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구를 활용하다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타임 없이 쭉 연결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계도 사람처럼 좀 쉬어야 되는데 종종 끊기거나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쉽고 뭔가를 할 수 있게 잘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를 도전해보고 특히 아이들이 직접 한 걸로 어떤 성취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했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된 것 같고요. 모두 친절하셔서 나이 어린 아이들인데 아주 잘 참여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시간을 더 여유있게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하는 게 참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날씨라든지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이니까 인터넷, 전기 이런 문제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외에서 한 이유는 결국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행사를 알아주시고 더 많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실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저희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가 훨씬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더 쾌적하고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엄청 길게 적어주셨는데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잘 준비가 되어 다만 2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도장 찍는 종이는 체험 내용 설명이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이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도 있었지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아마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제한된 시간 동안 계속 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다음에는 이런 피드백까지 모두 수용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선 겹치지 않게 미리 선택하게 해준 선택권을 준다든지 뭐 예약은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준비가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기념품도 좋았고 아이도 정말 좋아했다. 대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몇 가지 좀 피드백 주신 것들은 역시나 더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행성 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처음에 네이밍부터 해가지고 컨셉 정하고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열어줄 수 있도록 이 행사가 교육부에서 주신 특별 교부금으로 진행된 행사고 또 미래교육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 소행성이라는 네이밍과 컨셉을 정한 사람은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컨셉을 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공학적인 거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인문학 쪽으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융합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도 거의 행사 전날까지 매일 거의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고민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또 뿌듯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노력이나 기획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부스를 운영해 주신 선생님들 도와주신 부산교육대학교 도미 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성심성의껏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기획으로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들 오래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